안녕하십니까. 공기업 준비생들을 위한 유튜브 채널 화공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공직렬이라면 필수로 알아둬야 할 화공연력학에 대해 영상을 진행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댓글에 이메일 남겨주시면 화공연력학 파트 스캔 원본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는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양도 많기 때문에 화공연력학 1, 2, 3 총 3번에 걸쳐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길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합격을 위해서는 필수로 알아둬야 할 내용들로만 작성했으니 꼭 영상 보시고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력학 법칙과 기본 개념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연력학 0에서 3 법칙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헷갈리지 않도록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 연력학 2법칙의 경우는 두 가지 정의로 구분돼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첫 번째, 열은 100% 일로 전환될 수 없다. 두 번째,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 이렇게 두 가지 정의를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요즘 연구기관 문제가 종종 출제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발전회사에서 연구기관을 묻는 문제가 보기로 나왔는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종 연구기관은 연력학 1법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즉 에너지 공급 없이 외부로 일할 수 있는 가상의 기관입니다. 그 예로는 수차가 있습니다. 2종 연구기관은 연력학 제2법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즉 열원으로부터 받은 열량 전부를 일로 전환한다는 가상의 기관입니다. 그 예로는 바닷물의 에너지를 이용한 기관이 있습니다. 이 부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상태함수와 경로함수, 그리고 시간변수와 시량변수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추가적인 설명 없이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각각에 해당되는 예시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조심해야 할 부분은 시강변수에서 몰당 내부 에너지, 몰당 부피, 이렇게 무엇당 특성은 시강변수로 들어간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시험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자유도 문제입니다. 자유도란 개의 평형을 정의하는 데 필요한 독립적인 세기, 시강변수의 수로 F는 E-P 플러스 C라는 공식을 따릅니다. 여기서 P는 페이즈, 상, C는 컴포넌트, 성분, F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 자유도 문제에서 보기로 잘 나오는 것들은 다음과 같이 1. 깁스 상률의 특별한 경우에 자유도가 유도된다. 2. 삼처한 공간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운동하는 강체 구의 자유도는 6이다. 이것들 참고하고 시험장에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열 용량과 비열입니다. 많은 분들이 열 용량과 비열을 같은 개념으로 착각하시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구분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열 용량이란 물질을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으로 그 단위는 킬로칼로리 퍼 도씨입니다. 비열이란 물질 1kg을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으로 단위 질량당 열 용량입니다. 흔히 우리가 쓰는 공식 Q는 CMT에서 이 C값입니다. 단위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씨입니다. 두 개념을 구분해서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습비열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대기 파트 연소공학에서 나오는 개념으로 습비열이란 건조공기 1kg과 이에 포함된 증기를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입니다. 공식으로는 습비열은 건조기체의 정압비열 더하기 수증기의 정압비열 곱하기 절대습도입니다. 또한 특별히 공기와 수증기 사이에서는 건조기체의 정압비열을 0.24 그리고 수증기의 정압비열을 0.45로 고정하여 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산기체의 비열입니다. 정압비열과 정적비열의 관계식으로 정압비열은 정적비열 더하기 기체상수 R입니다. 여기서 정압비열을 정적비열로 나눈 값을 비열비 감마라고 합니다. 단원자 분자의 비열비는 1.67, 그리고 이원자 분자의 비열비는 1.4, 3원자 분자의 비열비는 1.33. 이것들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종종 나오는 문제로 듈롱 펩팁 법칙 그리고 코프의 법칙입니다. 듈롱 펩팁 법칙이란 결정성 고체 원자의 그램 원자 연용량은 일정하다.
따라서 원자량과 비열을 곱하면 그 값은 6.4 칼로리 퍼 도시입니다. 코프의 법칙은 몰 열 용량은 그 화합물의 각 구성원소의 원자 열 용량의 총합과 같다. 이 문제가 상반기 환경 관련 기업에서 나온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유체의 부피 특성입니다. 잘 알듯이 삼중점이란 세 가지 상이 평형 상태로 공존하는 지점으로 자유도가 0입니다. 삼중점 그래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임계점입니다. 삼중점과 함께 보기에 자주 출제되는데 임계점이란 기상과 액상 거동이 동일해지는 온도와 압력을 말합니다. 그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등 현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액상과 기상의 구분이 없습니다. 세 번째, 임계점에서 액체의 밀도와 증기의 밀도는 같아집니다. 마지막 네 번째, 조성이 주어지면 임계값은 일정합니다. 삼중점과 임계점에 대해서는 다음 그래프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개의 상이 평형을 이루는 점이 삼중점, 그리고 기상과 액상 거동이 동일해지는 온도 압력을 임계점. 추가로 삼중점, 임계점은 상계점이라는 단어와 많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상계점이란 뒤에서 다루겠지만 추출상과 추잔상의 조성이 같아지는 점으로 균일상, 불균일상의 경계점입니다. 이 세 가지 구분해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부피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피 팽창률 베타와 등온 압축률 카파를 나타내는 식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문제로는 이 공식이 자주 출제됩니다. ln v연분의 vt는 베타의 델타 t 그리고 마이너스 카파의 델타 p입니다. 유도는 생각하겠습니다. 이 식을 외운 뒤 베타 값과 카파 값 그리고 t2, t1, p2, p1을 이용해서 다양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기체의 특성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배운 식으로 기체 상태 방정식인 PV는 ZRT입니다. 이때 Z는 압축인자로서 기체의 온도와 압력에 의존하는 값입니다. Z는 1일 때를 특별히 우리는 이상기체라고 부릅니다. 실제 가스의 압축인자는 1보다 큽니다. 비리얼 방정식이란 Z의 값을 구하는 방정식으로 비리얼 계수 BCD는 온도만의 함수입니다.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게 단일 기체에서만 성립하는 것이며 혼합 기체에서는 온도와 조성의 함수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체 상태 방정식을 나타내는 다른 식으로는 반데르발스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 반데르발스 방정식은 기액 평행에서 3개의 부피해를 갖습니다. 식은 다음과 같고 여기서 많이 나오는 문제는 A, B의 의미와 단위를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는 분자 간의 청력을 나타내며 B는 분자 간의 인력을 나타냅니다. 계속해서 기체의 특성으로는 대응상태 원리가 있습니다. 대응상태 원리란 실제 기체 거동이 이상기체 거동에서 벗어나는 정도를 추산한 것으로 각각의 값을 임계압력, 임계온도, 임계부피로 나눈 값입니다. PR, TR에서 기체 종류에 관계없이 같은 Z값을 갖는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대응 상태를 잘 따르는 인자를 이심인자라고 합니다. 이심인자의 종류로는 아르곤, 크립톤, 제논 등의 비활성 기체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상기체 성질은 필수로 암기해 주시며 매년 나오는 문제로는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를 따를 조건은 무엇이냐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답은 고온 저압에서 이상기체를 따른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상기체 공정입니다. 이상기체 공정으로는 등온 공정, 등압 공정, 정적 공정, 단열 공정이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으로는 등온 공정의 경우 온도가 같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엔탈피 변화량이 0입니다. 즉, U는 dQ-dW에서 dQ와 dW의 값이 같아집니다. 등압 공정의 경우 엔탈피는 열량과 같습니다. 그리고 정적 공정에서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열량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열 공정에서는 1W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옵니다. 이 식보다는 다음에 온도, 부피, 압력 관계식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식을 외우는데 너무 헷갈려서
밑에 있는 폴리트로픽 공정을 이용해서 외웠습니다. 암기가 힘드신 분들은 폴리트로픽 공정을 이용해 위에 있는 값들을 유도하는 것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강의인 연락학 1 강의를 마쳤습니다. 내용도 많고 외울 것도 많기에 지루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공 연력학 파트는 화공 직렬자들에게 필수이며 사실 이 파트에서 틀리면 합격 커트라인과 멀어지기 때문에 꼭 반복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뻔하기 때문에 한 번만 제대로 공부하시면 앞으로 공부하시는 데 별 어려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댓글에 이메일 남겨주시면 화공 연력학 파트 스캔본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화공 연력학 2번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